하나둘. 좋아요. 저 홍크고요. 운동주입니다. 의학인님의 38회 2부 시작해 보겠습니다. 근황부터 시작해 볼게요. 네. 제가 저번 주인가 을지로 종로 쪽에서 술을 좀 먹고 집에 오는 길이었어요. 지하철이었는데요. 네. 그때 휴일이어서 술 취한 사람이 좀 많이 있었어요. 저도 좀 술에 취해 있었고. 네. 네, 앉아 있었는데 옆에 앉은 아저씨가 대머리 아저씨였어요. 네. 약간 그 옆에만 이렇게 조금 아주 살짝 난 머리가 이렇게 아웃스커트에만 있는 아저씨였는데 꼬박꼬박 졸고 계시더라고. 바로 옆자리 아저씨가. 네. 그래서 이렇게 막 걸텅걸텅 거리는 거 있잖아요. 덜컹덜컹 거리는 거 이러고 있었는데 얼마나 취했는지 전화가 와도 전화를 안 받으세요. 네. 저 벨소리 막 울리는데 계속 못 받으셔가지고 제가 슬쩍 보니까 여왕님한테 전화가 오고 있더라고요. 네. 그 좀 아무튼 그 힘없이 좀 비틀거리는 모습이 네. 분명히 왕은 아니었는데 이 아저씨가 아무튼 그러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이 아저씨가 계속 휘청휘청 거리시다가 제 어깨가 머리랑 높이가 비슷해서 제 머리에 이렇게 기대고 잠을 자시더라고요. 아 진짜요? 자시고 이렇게 왔다 갔다 했다가 또 피했다가 다시 대시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좀 안쓰러우니까 저는 이제 허락해드렸거든요. 아 내어드렸어요? 내어드렸거든요. 했는데 이게 이 아저씨가 대머리고 옆에 머리만 이제 까슬까슬하게 나 있다 보니까 네. 이게 마치 어떤 그 곤봉의 공격력을 높이려고 스파이크를 달아놓는 모닝스타 같은 거예요. 네. 따끔따끔하면서 되게 아픈 거예요 이게. 진짜로? 진짜로. 저번 주인가 저저번 주였으니까 반팔 입고 있을 때라서 면티 하나만 입고 있었거든요. 계속 박히는구나. 추가 데미지가 더 들어와요 이게. 왕은 아니셨겠는데 뭐였을까요? 모닝스타를 들고 다니시니까 이제 기사, 성기사 뭐 이런 거였겠죠. 아무튼 그 수지침 그렇게 좀 맞듯이 침 좀 맞았고요. 머리 스타일은 수도승인데. 몽크였는데. 그죠? 그 중세 몽크 스타일이었는데. 네. 모닝스타를 들고 다니시는. 또 아저씨와의 그 에피소드가 많은 만큼 또 하나 추가됐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제가 오늘 해볼 주제는 잠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볼 겁니다. 네. 옛날에 꿈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봤는데 꿈에 대한 얘기는 안 할 거고 잠에 대해서 좀 집중해서 얘기를 해볼 거예요. 네. 홍주 씨 이제 불면증이 있다 그랬는데 네. 요새는 잠 잘 자나요? 네. 되게 잘 자고 있습니다. 약의 도움을 받고 받고 있고 그전에 한 2-3시간 자던 걸 요새는 6-7시간 안정적으로 잡니다. 좋아요. 좋네요. 그 진짜 인간은 참 나약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왜요? 이 조그만한 알약으로 이렇게 되는구나. 그죠. 한 15년 이상의 힘듦이 싹 사라지는 게 15년간 약을 안 먹고 버텼다는 것도 참 인간이 나약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멍청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니죠. 강인한 거죠. 그러니까 15년 미뤘다는 게 미뤘다고 생각하지 말고 버텼다고 생각해 주세요. 못 버텼으니까 먹었잖아요. 15년간 15년 동안 금연했다가 담배 한 번 피면 금연 못한 겁니다. 진짜? 그거 너무 결과론적인, 너무 잔인하네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알겠습니다. 나약하지 않죠. 인간의 과학의 결정체인데 알약이. 하지만 저는 그 과학에 아무런 일조도 하지 못했다는 게 임상 실험처럼 하신 거죠. 죽지 않았으니까. 돈 지불했으니까 맞아요. 일조했겠네요. 그래서 뭐 있는데 맨날 옛날에 불면증이라더니 술만 먹으면 퍼질러 자니까. 그거랑 다릅니다. 맞아요. 패스아웃 된 거죠 그건. 그죠. 그 불면증이 심해서 예전에 제가 술을 센 걸 못 마신데도 불구하고 위스키 같은 거 때려 마시고 자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그래도 한 3-4시간 자면 깨더라고요. 그래서 술 먹고 잠드는 거랑은 그걸로는 해결이 안 됐다. 수면 유도제 뭐 드시니까 더 호전되신 거고 몇 개 이제 저도 챗 GPT한테 몇 개 물어본 거. 또 비교되게. 이거는 그냥 넘어갈 겁니다. 네네. 숙면을 위한 팁과 루틴 이런 거 있는데요. 네. 낮 시간에 누워 있으면 안 된대요. 그리고 절대 침대에서 휴식하지 말래요. 낮에는. 침대는 잠만 자는 곳으로만 해야 된대요. 무조건. 왜요? 그래야 몸이 기억을 하는 거지. 여긴 잠을 자는 데니까 침대에서 막 책도 읽고 막 핸드폰도 이렇게 하고 뒹굴뒹굴 대고 있으면은 내가 잠잔다는 걸 인지 못 한다는 거예요. 아까 일부에서 금연 얘기했던 것처럼 네. 루틴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런 맥락으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되게 중요하대요. 그래서 그런 루틴 만드는 용으로 뭐 잠옷을 따로 입는다거나 그런 것도 이제 하나 만들어서 하면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꼭 그 옷이나 침대에서 뭐 책 읽지 않기 말고도 관련된 루틴을 만들어 놓으면 잠에 관련돼서
그럼 또 괜찮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밝은 시간에 침대에 있는 거는 밤에 잠을 자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안 좋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낮에 잠을 자야 되는 사람은 웬만해서는 선글라스를 끼라고 하더라고요. 낮에 이동할 때 빛을 차단해야 되니까. 아, 그냥 그 신체 리듬을 맞추라는 뭐 그런 거죠? 맞아요. 이게 있었고 ASMR의 얘기가 있었는데 이건 실효성이 뭐 이렇게 과학적으로 증명된 건 없대요. 네, 그러니까요. ASMR 근데 좀 들었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네. 효과 있었나요? 꽤 의존을 오래 했었습니다. 한 2년? 그니까 그게 신기해요. 도움이 분명히 되거든요. 근데 과학적으로 증명된 게 없대요. 뭔지 모르겠어요. 그 특정 발음이나 뭐 이런 팅글이라고 하나 뭐 그런 거에 뭐가 활성된다는 사람이 있고요. 네. 아니면 그것도 어떤 루틴의 일종으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냥 지금 생각하기로는 양 세는 거랑 같은 거 아닌가? 그러니까 어떤 거에 몰두해서 다른 몸에 이완되는 그런 거 같기도 하거든요. 근데 ASMR은 완전히 청각적인 감각에 몰두하게 돼서 이완되는 거 아닌가? 그게 어떤 팅글, 뭐 파열음이나 시찰음 같은 걸 써서 되게 몰입되게 만드니까 그런 거 같기도 하고요. 근데 양 세는 거는 그거래요. 이게 쉬비잖아요. 그래서 쉬비 슬립이랑 비슷해서 계속 그걸 하는 거래요. 원래 여기서 나온 거래. 아,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 백날 양세봤자 잠 안 오는 게 그런 게 있다는 거죠. 영어권에서 나온 문화니까. 뭐 그 이삿 짐을 세야 되나? 짐을 이거 아니야. 잠과 비슷한 거 더 있을 거야. 밤을 세볼까 이렇게 이렇게 해보는. 그럼 밤을 세라는 거잖아. 혼자 만담을 1인 만담을 할 수 있죠. 부채 들고. 그래서 ASMR이 그 시각 ASMR도 있습니다. 진짜 안 좋을 것 같은데? 근데 되게 저는 청각으로 시작했다가 시각까지 갔어요. 근데 되게 참 잘 와요. 그래요? 지금도 만약에 혼자서 살았고 뭐 상황이 갖춰졌다면 지금도 종종 봤을 것 같아요. 그냥 지루한 영상이에요 그러면? 아니에요. 똑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청각 ASMR도 어떻게 보면 귀에 거슬리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집중해야 되는 소리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집중해야 되는 빛을 계속 쏜다거나 뭐 그런 거거든요. 레이저를 카메라에 쐈다가 안 쐈다가 쐈다가 안 쐈다가 한다거나. MC 스퀘어 같은 거네요 옛날에. 근데 되게 효과가 있습니다. 저는 ASMR 진짜 싫어하거든요. 이유는 뭐예요? 자연스러운 소리라고 생각이 안 되니까. 인공적인 소리는 저한테 잠을 굉장히 방해하거든요. 음악은요? 음악도 그래서 안 듣죠. 어렸을 때는 들었는데 그래서 어렸을 때 잠 잘 못 잤죠. 근데 되게 자연스러운 소리를 인공적으로 낸다라고 느껴지기도 하는데 그런 것들도 있죠. 그럼 굉장히 잘 속였으면은 제가 넘어가겠죠. 근데 자연의 소리를 듣는다고 더 잘 자는 건 또 아닙니다. 그게 보통인 거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뭘 꼽고 자야 되잖아. 그게 싫어. 저는 꽂고 안 잡니다. 틀어놓고 침대에다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는 일단 시각 그걸 한다고 해서 나는 빛 들어오면 아예 못 자거든요. 근데 되게 밝기를 낮춰놓고. 그러니까 그래도 난 이 앞에 이게 있는 것만으로도 나한테 지금 거슬리는 그건데 눈을 감고 있어도. 근데 돈 받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막 ASMR 그렇게 틀어놓는다고 해도 안 꼽고 틀어놓는다고 해도 막 5.1 채널이 아니잖아 우리 집이. 이걸 틀어놓고 옆에 이렇게 해놓을 거 아니야. 그러면 어디서 나오는지가 들리니까 내가. 아니 근데 아이폰 같은 경우는 좌우 일단 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투 채널이지. 그러니까 투 채널로 해도 그것도 인공적인 거지. 충분해요. 알겠습니다. 네. 그냥 넘어가는 일이었고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갈 건데. 네. 이 다양한 문화권의 수면 습관 같은 거, 수면 습관이라고 하긴 뭐하고요. 그런 어떤 현상들 이런 거 3개 정도 꼽아왔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떤 시에스타도 있을 거고요. 낮잠 문화 있죠. 네. 그리고 비슷하게 일본의 이네무리라는 게 있습니다. 이네무리. 좋은. 아니고요. 이가 아니고요. 이네무리. 뭐예요? 이가 그 이자카야의 이예요. 앉아 있다, 뭐 거기 있다, 뭐 이런 뜻인데 네무루가 이제 자다. 네. 그래서 이제 앉아서 그냥 자다인데 쪽잠 같은 거예요. 직장에서 일본 직장을 제가 잘은 모르지만 어떤 미디어에서 경험한 바로는 되게 경직돼 있고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낮잠 문화예요 결국에는. 근데 그냥 앉아서 발도 뻗으면 안 되고 최소한의 공간에서 다리 오므리고 팔짱 끼고 거의 뭐 반수면 상태로 하는 거죠. 완전 쪽잠. 네 맞아요. 이런 문화가 있대요. 이네무리라는. 좀 짠하다. 그렇죠. 그런 느낌이 좀 있죠. 그래서 더 짠한 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빅토리아 시대 때 투페니 행오버라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빈민층 이제 노동자들이 네. 잠을 못 자니까 잘 데도 없고 이러니까 춥잖아요. 그러니까 줄을 벽에서 벽까지 이렇게 걸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투페니를 지불을 하면은 거기서 그냥 걸려서 잠을 자는 거예요. 에? 그래서 새벽 되면은 줄을 끊어버립니다 그냥. 그게 침대인 거예요? 네, 그게 침대인 거죠. 산업혁명 시대 때, 빅토리아 시대 때 얼마나 이게 했으면은. 그러니까 이제 이 공산주의 문화 막 유명하고 뭐 이런 거 되는 거죠. 그렇겠네요. 아니 충격적인데? 엄청 그 비극적인 그거죠. 근데 그게 일반적으로 그랬다는 거예요? 꽤 많이? 그러니까 역사가 좀 남아 있지 않을까요? 빈민층에서는 좀 그런 게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뭐 관에서 자는 그러니까 뭐 한 5페니를 주면 관에서 뭐 자는 뭐 그런 것도 있다고 하고 뭐 밤새는 뭐 그런 것도 있다고 하고 뭐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거는 진짜인지 사실인지는 잘 모르겠고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고 네. 이거는 실제로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투페니 행오버 걸려있다. 현대판 이네무리가 현대판 그런 거죠. 투페니 행오버 같은 거죠. 제가 그렇게 생각한 이유가 이런 거 계속 찾아보다 보니까 뭐 다른 소재랑 계속 이제 접붙여서 착각을 하면서 이제 만들잖아요. 생각에 착각을 만들잖아요. 네네. 비슷하게 느껴졌던 게 뭐 나무늘보나 돌고래들 수면 패턴을 보면은 생존을 위해서 그렇게 자잖아요. 근데 넓게 해석을 해보자니 인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직장에서 더 일을 잘하기 위해서 인내무리를 하는 거고 시에스타도 너무 뜨거우니까 이걸 피해가지고 낮잠 자고 그러니까 생산성을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거지. 투페니 행오버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너무 멀리서 보니까 이제 인간의 그 이런 현상들이 동물의 생존 강령들, 네. 생존 전략과 너무 닮아 있다. 그래서 살짝 안타까워지는 순간들이 있었다. 그런 거 보면 이제 고양이 팔자가 그런 팔자가 없어요. 그 집고양이들. 네, 집고양이들. 그러겠죠. 그런 팔자가 없어. 괜히 집사 소리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겠죠. 뭐 나무늘보, 코알라 이런 애들은 에너지 아끼려고 오래 자는 거고 돌고래는 어떻게 자는지 아시나요? 돌고래는 뇌의 반쪽만 잠들게 한대요. 그래서 항상 깨어 있는 거지. 항상 잠들어 있고. 항상 잠들어 있는 건 아니겠네요. 아무튼. 그게 뭔지 모르겠어요. 아예 우리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렘 수면의 극단적인 형태 아닐까요? 그런 거겠죠. 그래서 이네무리와 거의 비슷하다. 이게 이네무리라는 그건 처음 알았거든요. 검색하면서 처음 알았는데 좀 슬퍼지더라고 이게. 그리고 이게 또 뭐 그런 게 있대. 이네무리라는 그 안에서도 직급이 낮으면 훨씬 더 쪼그라들게 앉아야 되고 직급이 높을수록 더 이제 편하게 잘 수 있고 책상에 기댈 수 있나? 뭐 그런 부장님은? 게 있다고 하더라고. 이거는 너무. 근데 우리나라 저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이제 고등학교 뭐 공부 빡세게 할 때는 쉬는 시간마다 자는 애들도 있어요. 맞아요, 많죠. 잠이 부족해가지고. 그리고 유치원이나 뭐 이런 데에서 오침 있잖아요. 군대는 저희가 안 가서 모르지만 군대도 오침이 있을 겁니다. 형 어렸을 때 유치원에서 오침이 있었어? 유치원 때요? 유치원 때 있었던 것 같은데? 아 그래요? 전 없었던 것 같은데. 낮잠 시간 있었던 것 같은데? 자서 기억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어. 너무 오래돼서.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도 있대요. 그 최근에 고등학교인가 어딘지 어느 나라에 뭔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오침을 해주는 학교가 있대요. 이게 저도 몰랐는데 인간이 자고 난 후에 훨씬 더 그 기억이 잘 된대. 그러니까 어떤 학습을 하고 잠 다음에 나오는 게 그 학습이 훨씬 잘 되고 자지 않고 학습을 한 다음에 그러니까 똑같은 시간에 그대로 두고 이제 어떤 성과를 했을 때 더 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잠이 이만큼 더 중요하다. 아무튼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멀리서 착각을 해보니 이런 현상을 착각해보니 잠이라는 게 인간의 생존 수단으로 활용되는 게 포착이 되었다. 이런 게 있었고요. 다음 할 얘기는 비슷하면서 살짝 다른 거는 어떤 문학 이런 데에서 잠을 또 죽음과 비유하는 그런 문학적 표현들도 많잖아요. 네. 실제로 지금도 굉장히 많고. 네. 깊은 잠이라 그러죠. 깊은 잠이라고 하죠. 네. 진짜.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잠은 죽어서 자라. 그러니까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잠은 죽어서 자라라는 말이 있잖아요. 네. 굉장히 그 가혹한 말이기도 한데 최근에 그거 아십니까? 그 스위스에 안락사 기계가 나왔어요. 사르프라고 28,000원인가? 3만 원이면 한다면서요. 내면은 그 이제 좀 가혹한 사람이 잠은 죽어서 자면 돼. 그러면 잘 잘게 할 수 있게 돼버리는 그 되는 거죠. 3만 원 챙겼어. 그래 잘게. 잘 자. 이제 할 수 있게 되면 딥슬립을 할 수 있게 되면 되는 거죠. 그게 희망자가 몇 명 있었는데 첫 사례가 스위스에 있었고 그게 바로 행해지는 순간 자살 방조죄로 입건이 돼가지고 이제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막혔어요? 네네. 근데 그것도 웃기다. 스위스가 아닐 수도 있어요. 아무튼 뭐 잘 모르겠는데. 스위스 안락사 맞아요. 그러니까
그 기계는 맞는데 그 사람이 뭐 원진 잡혀간 게. 그래서 그 임원진들이랑 뭐 개발진들 다 이제 잡혀가서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실행하기 전에 막아야지. 웃기잖아요. 법이 안 되는 거죠. 그니까 하기만 해. 너 했지? 이거잖아요. 근데 그걸 이제 제정하기 너무 법이 촘촘하니까 하기 너무 어렵지 않을까요? 그런 기계를 만들었다는 거에 대해 맹점인 거네요. 그러니까 어떤 뭐 어려운 그 단계에 있는 거겠죠. 어떠세요? 찬성하십니까? 잘 잘게. 아니죠. 반대? 반대요? 반대도 아닙니다. 그냥 회색? 회색이라고 하지 마시고요. 네. 어떤 상황에서 찬성과 반대요? 그냥 너무 막연하게 이 기계 찬성입니까 반대냐? 어떤 그런 흐름들 그냥 그냥 이 사안에 대해서만 얘기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깊게 안 들어가고. 네. 저는 찬성입니다. 근데 그 한에서만 나이 몇 살 이상 혹은 불치병이나 뭐 이런 되게 고통받는 사람들 한해서 너무 쉬워질 것 같아. 3만 원 3만 원이면 만약에 이제 나이 제한도 없고 그러면 우울한 학생들은 그죠. 용돈 들고 튀어라 해버리지. 3만 원은 솔직히 한 2시간 일해도 버는 돈인데 어렵겠죠. 3만 원. 네, 뭐 다음 얘기하시죠. 살짝 우울해질 수도 있어요. 네. 이 잠과 죽음을 비유라고 하긴 뭐하지만 뭐 비교해서 대치해서 막 만드는 표현 같은 것도 있잖아요. 햄릿 이런 것도 있고 존 키츠 아시나요? 시인인데요. 이 사람이 특히 좀 잠이나 이런 거를 많이 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잠을 죽음에 비교해서 좀 많이 쓴 사람이에요. 시인이에요. 뭐 하나 소개를 해주신다면? 잠에게인가? 잠에게도 있고요. 네. 잠과 시라는 것도 있습니다. 잠과 시는 좀 길고 잠에게는 좀 짧은 시인데 아무튼 재밌는 표현이 있나요? 영시라서 외우지 못해요. 네. 영국 사람이라 따로 찾아보세요. 저도 잠에게 한번 봐보십시오. 그리고 네. 제가 어렸을 때 보긴 했는데 존 키츠를 제 가사랑 좀 비슷하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비슷할 수는 없죠. 근데 제가 어렸을 때 그게 자양분이 돼서 그런지 몰라도 실제로 제가 쓰는 흐름이 약간 존 키츠가 배경이 된 건가 싶기도 해요. 그래요? 다시 생각해보자면. 그래서 우울한 것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실제로 존 키츠 시는 우울하진 않아요. 오히려 더 명랑하기보다 낭만적이에요. 낭만적이고. 그래서 존 키츠도 빛 그리고 삶 이런 거는 고통스러운 것. 그리고 그 휴식을 만들어주는 게 어둠. 그 어떤 잠이죠. 네. 잠과 어떤 죽음 뭐 이런 식으로 대비해서 좀 쓴 신들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또 가사 쓰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잠, 밤 이런 단어 제 노래 가사 쭉 펼쳐놓고 컨트롤 F에서 찾아보면 한 80개 나올 것 같거든요. 그리고 그런 주제로도 해도 잠과 죽음을 대치시키는 그런 거 해도 그리고 또 밤이랑 잠이 또 라임이 좋아서 그쵸. 쏙쏙 잘 들어갑니다. 영시는 이제 뒤로 가다 보니까 이게 그 라임 읽는 맛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한글은 오늘 한글날이네요. 그러네요. 그 영시와 좀 다른 방향으로 이제 풀어야 되기 때문에 뭐뭐 했다가 나오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다, 잠, 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불릴 수 있는 게 꽤 있습니다. 근데 또 영어처럼 많이 쓰기도 하잖아요. 뭐뭐한 밤, 뭐뭐한 잠 이런 식으로. 맞아요. 그런 것도 끝내는 걸. 맞아요. 잠으로 된 작품들 딱히 막 기억나는 게 없네요. 저도 뭐 그런 가사들은 많이 썼던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거 존 키츠 한번 읽어보세요. 네, 읽어볼게요. 엄청 궁금하네. 옛날 사람이에요. 언제 사람이에요? 1800년대 사람인가? 그럴 거예요 아마. 이 사람 25살에 죽었나? 27살에 죽었나? 옛날 사람이니까. 아무튼 그래도 좀 영국 그 시 어떤 문학 같은 데에서 되게 그 유명한 사람입니다. 또 이제 패션 비관론자, 패션 불면증 환자. 제가요? 네, 그렇죠. 제가 왜 패션 불면증 옹주 씨한테 K 에밀 시오랑 그런 이제 옹주 씨한테 어둠을 낭만적으로 푸는 방법을 제시해주지 않을까? 존 키츠가. 저도 그런 가사 많아요, 선생님. 아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전 안 자려고 안 잔 게 아니고도 있습니다. 맞아요. 칼을 목에 대야만 뭐죠? 칼을 목에 대야만 내일 잊지 않은 가사를 쓰지 뭐 이런 거 있고요. 아들을 나무 아래 재우고 하늘에 큰 연을 띄웠지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잠은 계속 나온 데다. 컨트롤 F 해야 되는데 기억이 안 나네요.
있을 겁니다. 네. 여러분들이 컨트롤 F 해보시기 바라겠고. 아무튼 이런 게 있었고요. 죽음 얘기를 한 만큼 제가 얼마 전에 무슨 초등학생처럼 죽는 꿈을 꿔서 울면서 일어났거든요. 하면서 일어났거든요. 네. 근데 옛날처럼 죽는 꿈 꾸면은 막 그 어디 묻히는 꿈이라던가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꿈이라는 게 오늘 꿈 얘기 안 하려고 했지만 뭐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네. 저도 어디서 본 거지만 꿈이라는 게 경험한 것만 나온대요. 결국에는 인풋이 있어야만 거기 꿈에서 아웃풋이 나오는 거지. 근데 제가 얼마 전에 꾼 꿈은 아예 아무것도 없는데 아예 색다른 감정이나 어떤 경험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뭔지를 모르니까 이게 죽음인 건가? 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꿈에서. 그래서 벌떡 일어나면서 엉엉 울었는데요. 너무 무서워서. 어린 소녀처럼. 맞아요. 울어버렸는데 베갯니스를 적셨는데요. 네. 아무튼 너무 무력하더라고요. 그런 걸 경험해보니까. 잠 안에서 그런 죽음이라고 의심되는 것을 겪어보니까 참 무력하고 두렵더라고요. 우리가 오늘 사르코 얘기한 것처럼 안락사 기계 얘기한 것처럼 네. 잘게를 쉽게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쉽게 말 수 있는 거고 그쵸. 굉장히 막대한 것들이 기다리고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꿈이 좀 그런 것 같아요. 꿈 얘기 뭐 최대한 피하자고 하셨지만 저는 약간 무서워하면서 깨는 적이 좀 많거든요. 이게 진짠가 싶어서 진짜 일어난 일인가? 그럴 때 있죠. 근데 그런 경우가 좀 자주 있어서 죽음을 경험한다면 뭐 그럴 것 같네요. 더 너무 안 똑똑한 내용 주시 오늘. 좀 왜 이렇게 느릿느릿하지? 약 먹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 있죠. 네. 좀 그 이야기를 할 때 네. 전개가 돼야 되는데 제가 읽은 거 그냥 다 읽고 끝났거든요. 아니 뭐 저는 그 잠 얘기해서 저는 뭐부터 떠올랐냐면 예쁜 잠옷 입고 자는 안상형을 먼저 떠올렸는데 네, 핑크색 네. 그 이거 있고요. 그 침대 핑크 공주 그 샤랄라 있고요. 그 레이스 그거 레이스 있고요. 잠옷 입고 자세요? 잠옷이요? 네. 그러니까 잘 때 뭐 입고 자세요? 저는 그거 있습니다. 여름에는 우통 까고 그래요? 팬티랑 바지만 입고 자고요. 겨울에는 트레이닝 바지 뭐라 그러지? 맨투맨 스웨셔츠 그거 입고 자죠. 잠옷용으로 산 거예요? 아니면? 아니요, 그냥 다 씁니다. 운동할 때도 쓰고. 저는 요새는 거의 나시 입고 자고요. 운동용. 그래서 일어나서 바지만 갈아입고 운동하러 가거든요. 그러면 따로 잠옷이 없는 거네? 근데 잠옷 바지는 있어요. 그거 아니면 예전에는 한 10년 이상 된 옷들 있잖아요. 그런 옷들은 이제 명예전당 잠옷 칸으로 가는 거죠. 그죠. 해져서 부드럽거든요. 한 번 더 남았죠. 이제 걸레 전직이 하나 더 남았죠. 아직 거기까지 간 애들은 없는데 전 그래서 그 잠옷 칸을 명예전당이라고 부릅니다. 잠옷 며칠에 한 번 빨아요? 잠옷 저는 위에 옷은 거의 매일 갈아입고 바지는 길어야 이틀? 저는 최장 15일. 바지는 최장 15일. 더러워. 위랑 팬티는 맨날 갈아입어도 잠옷 바지니까. 저는 또 그 차이가 있군요. 저는 잠옷은 노반스로 입습니다. 그럴 수 있죠. 네. 그게 더 좋대요. 그리고 반스를 트렁크를 입으시잖아요. 그것까지 얘기해야 돼요, 이거? 오케이, 알았어. 그래서 섞어 입습니다. 트렁크랑 드로우즈랑. 그래서 네. 노반스로 안 자를 수 있겠다. 이 생각이 들어서 자를게요. 트렁크가 아니고요. 박서입니다. 박서. 트렁크가 뭐예요, 그러면? 잘 몰라요. 근데 박서가 더 멋있어 보이잖아요. 네. 네. 박서셨고. 네. 아무튼 그렇대요. 이것도 어디서 본 건데 원래 침대라는 게 그 중세 시대 때는 제일 중요한 거였대요. 그러니까 살림살이가 좀 나아진 귀족들이 먼저 만드는 공간이었대요. 옛날에는 거실이랑 뭐 이런 잠자는 데가 구분되지 않았을 때인데 안방을 처음 이렇게 만들면서 그 만들기 전에는 침대를 놓고 그 위에 이렇게 아까 공주 샤랄라 했던 것처럼 프레임을 만들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해서 공간을 이렇게 만들어 놨대요. 그게 시작이래. 그게 안방의 시작이래. 그래요? 그게 넓어져서 이렇게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침대 무슨 사이즈 쓰세요? 침대 무슨 사이즈 쓰냐고? 싱글, 슈퍼 싱글인가? 길이가 괜찮아요? 그냥 쓰는 거죠. 닿죠? 닿냐고? 네. 삐져나오냐? 네. 그 그리스 그 악당처럼 그리스 로마 신화 악당처럼 네네. 잘라야죠. 아니요, 딱 맞아요. 그래서 한 2m 될 겁니다. 슈퍼 싱글이. 그래요? 제가 잘 안 움직이는 것 같기도 하고 잘 때. 그 혹시 자꾸 이쪽으로 새는데 여러 가지 좀 더 딥한 얘기를 하고 싶으셨던 것 같은데 아니요. 이런 것만 떠올라서
아니요, 더 좋아요. 저는 이걸 중간중간에 섞었어야 되는데. 아 그래요. 저는 베개를 안 베고 자거든요. 네. 베개 베고 자세요? 네. 없으면 못 자고 약간 이런 게 있나요? 그건 아닌데 불편하죠. 베개가 있어야 돼. 그리고 난 옆으로 잘 때가 많단 말이야. 그 머리 이렇게 돼요, 이렇게. 뭔 느낌인지 알아요? 어깨 그럼 이렇게 접고 이렇게 해야죠. 그렇게 해도 남아 이렇게. 이게 접힌 어깨도 되게 아프고. 아까워요? 아까워요. 저는 베개 안 베고 좀 침대에서 조금 내려와서 그 그리스 악당처럼 발 빼놓고 잡니다. 왜요? 그냥 그 편하던데요? 아 그래. 그러면 웅주 씨는 신발 신고 집안은 돌아다녀도 되겠네요. 그쵸. 하지만 발에 땀이 많아서. 아 맞네. 베개 없으면 옆으로 어떻게 자요? 저 그래서 옆으로 잘 안 자요. 이것도 아프던데. 그래서 약간 좀 시체처럼 잔다고 많이 하기도 하고. 이게 머리가 넘어가니까? 넘어가서 그냥 가만히 이러고 자니까. 미라 되게 좋겠네요. 미라도 또 죽음과 잠이 공존해 있는 거죠. 그러네요. 코로 이렇게 갈고리 뇌 빼서 뇌 다 빼가지고 칼국수로 해먹고. 씨. 여기까지 왔네요. 네. 마무리해 주시고. 여러분 오늘 저녁은 칼국수 어떠십니까? 훨씬 맛있어. 죽까지 끓여서 싹싹 드시고 다음 주는 게스트가 있습니다. 다 다음 주구나. 네. 다음 주는 게스트가 없습니다. 또 둘이서 한번 열심히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다음 주는 좀 영리하게 해오란 말이야. 제가 지금 약 먹은 지 얼마 안 돼서 잘 안 돌아가네요. 이해해 주시고 30주를 이렇게 40주를 이렇게 했는데 알겠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38화 2부 이렇게 끝내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봅시다. 안녕. 안녕.